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연을 맡게 된 큐팍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앞서서 저보다 더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젊으신 분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제 강연은 그보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될 거예요. 저것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반응이 좋으시거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면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목은 이제 liberalism and leftism 이렇게 됐는데 제가 끝에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마지막에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넣었고, 오늘은 이제 진보주의, 좌익주의 이런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미국 쪽 얘기는 많이 듣는데 한국 쪽 얘기는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거나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진보, 좌익 이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What are we going to talk about?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자, 우선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업무 분야는 하이테크나 비즈니스나 이제 지금은 영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쪽 분야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무슨 좌익이나 우익이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거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은 오로지 영어 교육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좌익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리버럴리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나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어떤 저 사람은 어느 기관의 어떤 전문가다라고 해서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를 100% 믿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더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100% 맞느냐? 특히 요즘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처음에 나왔던 정보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정보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또는 1년 지나고 나서 그 정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맹목적으로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저같이 저는 완전히 비전문가예요, 이쪽 분야에. 하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비전문가지만 제가 말한 거에도 어떤 그런 의미나 어떤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전문가다, 그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전문지식 영어 교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 장사를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상품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면은 요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클레임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저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다 알지만 그쪽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다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미국 정보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근데 그런 정보들을 보고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요 정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자, 혹시 이런 얘기를 할 건가? 진보주의. 진보주의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리버럴리즘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주의라고 하면은 progressivism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제가 그런 거에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일단 진보주의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무거나. 앞으로. 예? 앞으로? 아, 앞으로. 예. 진보 앞으로. 또 좌파. 또 개혁. 오, 네, 좋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예. 예. 또 뭐 있죠? 평등. 네, 좋습니다. 인권. 그렇죠? 근데 다 좋은 말씀들만 이렇게 하시네요. 예? 뭐라고요? 동성애. 동성애. 예. 혹시 이런 거는 생각 안 나시나요? 생각 나시나요? 예, 연관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보수주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친미. 오, 네. 또, 네? 친일. 네. 또. 이게 뭐예요? 반중. 아, 저는 관종 그러는 줄 알고. 예. 저기, 어? 네. 네.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 저도 이제 뭐 저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저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런 거랑 이렇게 많이 연관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나 아니면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냐? 네, 오늘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좌와 우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진보니까 뭐 이렇고, 뭐 보수니까 뭐 이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레이블 같은 것만 이렇게 붙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왜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렇고 이 사람들이 이런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 먼저 해볼게요. 네, 뭐 영어를 이제 조금 제가 쓰겠습니다. 좌파, 우파 저렇게 말하고 좌익 left wing, 우익 right wing. 극좌 하면은 그냥 far를 앞에 붙이시면 되죠. 그죠? 극우하면 far right이고 그다음에 201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alt-right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게 약간 극우랑 약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저런 용어들이 있는데 저런 용어들이 이제 어떻게 이 정치 스펙트럼하고 연결되냐면은 이쪽이 이제 좌고 이쪽이 이제 우겠죠. 근데 좌쪽에 보면은 뭐 공산주의, 뭐 그 사회주의, 데모크라틱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중간에 와서 이제 리버럴리즘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진보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자기네들은 이렇게 가운데 딱 놔요. 자기네가 중앙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크리스천 나오고 컨서버티즘 나오고 이제 끝에 가서 nationalism, 국가주의. 그래서 저희 나치즘을 말하는 거죠. 나치즘, fascism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펙트럼이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보통. 자, 일단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그래서 그 전에 나온 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요즘 또 이렇게 대두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극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우파, 우익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극우로 넘어가요. 그냥 극우래요. 자, 극우 하면은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네. 트럼프 나오면은 극우라는 딱지가 붙어요. 네. 그 다음에 KKK는 뭔지 아시나요? 네. 클루클락스 클랜이라고 180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존재했던 흑인들을 린칭하는 거의 국내 테러 집단이에요. 그 당시에. 예, KKK. 그래서 뭐 니오나치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가지고 다 극우라고 부릅니다. 자, 또 뭐가 생각나냐면은 네. 이런 것도 봤어요. 극우는 민족을 중요시하고 극좌는 계급을 중요시한다. 이거 어디서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공, 예, 공산주의를 싫어하면 무조건 극우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 무솔리니는 극우다. 이런 말도 있고요. 자, 보수가 우익이니까 극우는 아주
극적으로 간 보수가 극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다 이런 말 들어보셨다는 거? 그죠? 극우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네. 자, 제가 어제 찾아본 겁니다. 좀 전에 엠킴님께서 그 캐나다 트럭 시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그쪽에 동조하면은 거기도 이제 극우예요. 네. 그죠? 이제 미국 극우가 들썩거리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러커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해요. 캐나다처럼. 예, 그 사람들 벌써 극우가 됐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백신 반대, 예, 또 똑같은 거. 경향신문이죠. 극우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EU까지 가서 폴란드와 헝가리도 이제 극우예요. 예. 약간 우파적인 그런 이제 정치 노선을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극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마크롱의 그 상대 후보 마린 르 펜. 저 사람도 극우예요. 근데 저는 프랑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뭐 그 동성애 결혼에 뭐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아는 좌파적인 그런 노선을 타기도 하는데 마크롱의 뭐 대항마로 나와서 그런지 그 사람도 그냥 극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 좌측 언론이나 좌파에서 보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이념에 대해서 살짝 반대가 되면은 그냥 극우예요, 이제는. 예. 여기도 극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저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늘 듣고 저렇게 말하는 게 저게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성향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는 이제 정치 스펙트럼을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공산주의는 이쪽, 뭐 나치 쪽, 나치주의는 이쪽,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성향이야. 그러니까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스펙트럼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전체주의가 약간 집단을 좀 중요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큰 정부, 그 다음에 집단 행동, 또 집단 관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말은 제가 실제로 어느 백화점 직원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QR코드를 이렇게 막 하길래 제가 약간 불평을 했더니 아니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좀 협조 좀 하시죠. 이래요, 직원이 저한테. 예. 그게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런 거에 이렇게 저런 걸 좀 선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반대는 어떨까요? 개인주의 또는 더 극개인주의로 가면 이제 리버테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정부, 개인 행동과 개인의 선택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면서 요거 그 이제 지금 QR코드 찍고 가면은 어디서 이제 뭐 그 뭐지? 소리가 나죠. 뭐 접종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접종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 다 개인 정보잖아요. 예, 제가 개인 그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은지를 이렇게 공개하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면은 약간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상의 스펙트를 보면은 저쪽으로 갈수록 약간 전체주의 쪽, 집단주의 쪽 그런 성향이 강하고 이쪽으로 오면은 약간 개인주의, 리버테리안 쪽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저희가 그 사상의 아이디어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이제 일단 요런 걸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또 하나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또 할게요. 요거는 조던 피터슨의 조던 피터슨 아시죠, 여러분? 12가지 인상의 법칙. 그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좌와 우에 대해서 논할 때 요 성격을 가지고 이제 논한 게 있는데 자, Big Five Personality Traits라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5가지 성격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방성. 이렇게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즉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픈성, 개방성이 있는 거고 그 반대쪽은 이렇게 루틴을 좀 좋아하고 이렇게 정해진 거, 계획 짜고 이제 늘 하던 걸 하는 거. 그다음에 practical, 현실적인 거. 이렇게 상상하거나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개방성이 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conscientiousness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성실성이 제일 적합한 그 해석 같은데 discipline 이렇게 단련이 잘 됐고 careful 신중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실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impulsive 충동적이고 disorganized 약간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성격을 분류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roversion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agreeableness는 친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 neuroticism 해가지고 약간 신경 과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사람의 누구나 다 각가지 그런 성격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쪽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이 뭐 강하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누구나 저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던 피터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친화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남녀 중에서는 친화성이 누가 더 강할까요? 약간 여성분들이 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남녀에서도 이런 게 차이가 있고, 좌와 우 성향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좌쪽인 사람들은 개방성이 아주 높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뭐 전통 이런 거 좀 깨부수고 좀 새로운 걸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높고, 성실성은 어떨까요? 성실성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 뭐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잘 되는 방법들을 이렇게 쓰고, 그런 사람들인 반면에 아닌 사람들은 야, 우리 새로운 거 해보자, 뭐 좀 즉흥적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강하고, 그러니까는 약간 좌인 사람들은 conscientiousness에서 약간 좀 내려가겠죠. 그 우인 사람이 좀 올라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는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니까 좌익이고, 누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니까 우익이고, 이렇게 나누기보다 사람들마다의 성격이 다 있고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더 그 성향이 강하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성향이 갈리는 거지, 무조건 나는 뭐 이 당을 찍으니까 나는 이쪽이야,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단편적인 그런 해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좌와 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는 방식에 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좌인 사람들이 우인 사람들, 또는 우인 사람들이 좌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아까 앞에는 이제 이념의 그런 성향,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성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쪽인 사람들과 이쪽인 사람들, 그 이념의 사상의 스펙트럼의 그 이념의 그런 스펙트럼에서 나왔던 거하고 방금 전에 소개한 성격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약간 사람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요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펙트럼, 아까 그 사상의 스펙트럼에서 거기 사상의 스펙트럼 무조건 우고, 성격 5가지 성격을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개방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약간 낮은 성향이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그리고 친화력은 어떨까요? 조금 떨어질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친화력이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뭐 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나는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데서 에너지를 받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의 성격 그 5가지 유형을 생각하면은 요런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누구는 좌파고 누구는 우파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냥 어떤 뭐 정치 노선을 어떤 걸 좋아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 자,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걸로 다시 넘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쪽은 약간 공산주의, 이쪽은 이제 나치주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어딘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게 이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애너키즘은 이거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예, 무정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조직을 싫어해요. 예, 무조건 그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명령을 받거나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거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 이쪽은 이제 나치 파시즘이고, 여기 그림이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 좀 느껴지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한가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무정부주의자들 밑에예요, 위에요? 예?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래죠? 근데 왜 극좌예요? 아래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예. 자, 나치즘, 파시즘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에요, 아래예요? 위죠? 근데 왜 극우야, 이 사람들은? 이상한가요? 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 자, 미국 얘기 역사 잠깐만 볼게요. 30년대 독일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그런 지식인들 집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연구하는 게 뭐냐? 뭐 좀 되게 복잡한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냥 막시즘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막시즘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 만들어냈던 게 critical theory, 예, 비판 이론 이런 거를 이제 막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지식인들 탄압이 좀 들어가고 이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어디로 갔느냐? 뉴욕, 콜롬비아 대학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아이비리그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막시즘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1940년대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당시 인구의 뭐 몇 퍼센트가 죽었죠. 한 8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니까 미국에서 컨서버티즘이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그때 영화들 보시면은 그 뭐 10개 무슨 또 뭐 있지? 기독교 영화들이 되게 헐리우드에서 히트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컨서버티즘이 보수주의가 막 이렇게 흥행하다가 1960년대 들어가면서 인권 운동, 프리 스피치, 프리 섹스, 뭐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때 히피 문화가 확 일어나요. 히피들. 70년대 되니까 이제 로 vs 웨이드는 뭐냐면은 1973년인가 그 미국 그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요. 예.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또 확 커지고 세컨드 웨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확 커지고 이제 그 사상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확 퍼지죠. 60년대 이어서 계속 70년대도. 그리고 60년대 이제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는 반전 운동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때 반전 운동하던 히피족들이 이제 뭐 직장을 잡거나 학교를 가거나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요. 80년대부터 주류가 돼가지고 대학 캠퍼스를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가르쳐요.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 PC주의가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80년대부터 유행했고 사실은 20세기 초에도 나왔던 것들이에요. 다. 새로운 게 아니고. 90년대 되니까 이제 더 이 political correctness가 꽃을 피워요. 이제 막 그 게이 라이츠까지 이제. 지금은 LGBTQ까지 있는데 그때는 LGBT까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학 캠퍼스에 완전히 그 좌퍼지고 대학 교수들도 뭐 완전히 좌성향이 되고 왜냐면 이때 60년대 히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중장년이 되니까 이 사회의 주류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파 물결이 들어오고 2000년대에 약간 부시가 약간 공화당이 우파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전쟁을 일으키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파 쪽 그런 노선을 찾은 사람들이 다시 욕을 먹기 시작했죠. 그거 봐라 너희처럼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가 나왔어요. 네, 오바마가 나와서 8년 동안 미국을 지배하죠. 네. 그리고 2016년에 또 이 사람이 또 한 8년 동안 하니까 미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2016년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이 또 나와요. 트럼프가.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시대별로 이 사상이 이렇게 일로 갔다가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미국의 아까 앵킴님께서 말씀하셨던 캔슬 컬처나 이런 미국의 좌익화된 문화가 왜 그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학계를 완전히 좌편향으로 그 몰아갔어요. 누가? 막시스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사회학과 교수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자기가 막시스트라고 공개를 해요. 네, 사회학과 교수들 4명 중에 1명이. 사회학과 거의 90%는 다 좌예요. 사회학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리학과, 인문학과는 거의 다 좌예요. 좌. 네, 미국 인문학과 교육이. 그런데 아까 요 슬라이드 전에 보셨던 거 제가 뭐가 이상하냐고 보여드린 스펙트럼에서 나치즘이 극우고 무정부주의자들이 극좌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예. 나치와 파시즘은 극우가 아니죠. 극좌죠. 근데 왜 우리는 극우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막시즘을 막 이렇게 그 연구하고 홍보하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히틀러 때문에 8천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는 이념적으로 볼 때는 자기네 편이죠. 좌죠. 전체주의니까. 그러면 자기들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히틀러는 좌익이라고 하면 안 되죠. 히틀러는 우익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히틀러가 왜 우익이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제일 최대 중요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걔는 우다. 그리고 우 중에서도 심한 극우다라고 70년 동안 가리킨 거예요. 전 세계를. 네. 그래서 나치즘과 파시즘은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매체에서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히틀러와 파시즘은 극우라고. 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시 보시면은 그러면은 극우가 나치, 파시즘,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사람들이 극우냐? 아니죠. 예,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가 극우냐? 트럼프는 왜 극우인지 모르겠는데, 극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백인 우월주의랑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해서 극우라고 한 것 같은데, 백인 우월주의, 아까 말씀드린 KKK 전부 레프티스예요. 레프티스. 좌익이에요. 좌익. 예. 여기 나온 거 다 좌익입니다. 인종차별주의, 이것도 나치에서 했던 거죠. 인종차별주의, 유대인들 차별하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좌익이죠.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다 극우로 몰았던 거예요. 그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미국 아이비리그로 들어가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그렇게 가리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극우는 민족을 중요시하고 국자는 계급을 중요시하냐? 민족과 계급하고 상관이 없죠. 예. 예. 그걸로 극우, 국자 나누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예, 이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극우가 아니죠. 극좌죠, 이 사람들. 예. 전체주의를 지상 최대의 그런 가치로 여겼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좌와 우가 뭔지, 좌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우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를 이렇게 좀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조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걸 설명드렸던 거고, 자,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조 로건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터가 있어요. 스포티파이에도, 1억 불인가 계약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흑인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스포티파이에서 이 사람을 내려라 라는 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요 밑에 나온 요 옛날 가수들인데, 이 가수들은 저 사람의 반대를 하고, 여기도 이제 셀럽들인데, 이 사람들은 조 로건을 지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그러면은 조 로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파고, 이 사람들은 좌파고, 이렇게 나눠지느냐? 그렇게 안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사람은 스포티파이의 CEO, 예, 다니엘 엑이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은 이제 조 로건을 지지해서 이 사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체에서 이런 이슈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조 로건을 지지했으니까 우파고, 이 사람은 좌파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졌고,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가졌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우파인가요? 조 로건 지지했는데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가 우파예요? 예, 그렇게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약간 리버테리안 성향이 강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과거에 영턱스라고 아주 좌익 그 매체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우파가 됐어요, 이제는. 예. 근데 아직도 자신을 리버럴이라고 해요. 나는 좌익이 아닐 뿐이지 나는 아직도 리버럴이라고. 그러니까 리버럴이라는 게 이제 보수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사람도 우파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정리만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아까 그 진보, 나는 진보야 이렇게 말할 때 요 진보 그거를 보통 리버럴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진보야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 나는 진보야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어야 정말 진보주의자죠. 뭐냐면은 I may disagree with what you say. 너가 말하는 거와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 but I'll fight to the death for your right to say it.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죽기 각오라고 싸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죠. 그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뭐 사회복지를 더 늘려야 되고 뭐 기득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진보야. 이런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진보고 진보주의자는 사실은 프로그레시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so what을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그런 많은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진보, 뭐 보수 뭐 이런 걸 생각하실 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critical thinking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critical thinking이 비판적 사고력인데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그럼 키우느냐? 예,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예,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읽는 거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예,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앵킴님도 말씀하셨죠. 예? 외국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 우리 사회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에 잘못된 정보를 받고 그거를 이렇게 좀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판별을 하시려면은 영어를 아무래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나 영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언어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예,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저거를 안 드렸네요. 선물을 안 드렸네요. 아까 어떤 분이었지? 제가 대답은 기억을 잘 안 나는데 네, 대답을 하나 하신 게 있으셔서 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열심히 또 대답을 하신 분이 계시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